엄마, 왜 나를 버렸어? 유경의 목소리가 떨리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 아기가 바로 유경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바로 어제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 여자, 유혜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유경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럴 수 없어. 이건 꿈이야. 그녀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이 순간 그녀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유경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5살 여자였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언급하는 걸 싫어했지만 유경은 늘 그 빈자리를 느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구들과 한강에서 산책하거나 K-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로 유혜였다. 유혜를 처음 만난 건 지난 가을 홍대의 한 인디 콘서트에서였다. 유혜는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빛은 깊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유경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노래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음악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유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저는 유혜예요. 당신은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들은 커피숍에서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혜는 27살로 음악가 지망생이었고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살았다. 그녀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유경과 유혜는 자주 만났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유경은 유혜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유혜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게 견딜 만했다. 유혜도 유경을 특별하게 대했다. 너와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유혜의 말에 유경은 행복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명동에서 데이트를 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유혜가 유경의 손을 잡고 키스하려는 순간 유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경아,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유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오래된 상자를 내밀었다. 내 엄마에 대한 거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상자 안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유경은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쓰인 이름, 혜진. 하지만 유혜의 풀네임은 김유혜였다. 아니, 설마 유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음 날, 유경은 유혜를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갔다. 유혜가 웃으며 들어오자 유경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봐, 이 여자가 내 엄마 아니야. 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이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다. 이건 내 엄마야? 하지만 왜 내가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같은 어머니, 다른 아버지? 그들은 이복 자매였다. 유경의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우리가 유혜는 고개를 저었다. 이럴 수 없어. 우리는 사랑했잖아. 이 비밀은 그들의 관계를 뒤흔들었다. 유경은 혼란에 빠졌다. 사랑과 혈연의 경계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그녀를 짓눌렀다. 우리는 가족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왜?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유혜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봄에 함께 본 벚꽃, 여름에 나눈 아이스크림, 가을의 단풍길.
모든 게 아름다웠다. 유해는 더 강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유경이 내 동생이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혜야. 내 아버지와 헤어진 후 새로 만난 사람과 유경을 낳았어. 하지만 그 사람도 떠났고 나는 유경을 키울 수 없었어. 유해는 분노했다. 엄마의 비밀로 우리가 고통받아 하지만 어머니의 약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유해는 유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아, 만나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차가웠다. 유경은 울며 말했다. 우리는 자매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유해는 그녀를 안았다. 혈연이 뭐야? 사랑이 더 중요해. 하지만 유경은 밀어냈다. 아니, 이건 배신이야. 나 자신을 배신하는 거야? 이 갈등은 깊어졌다. 유경은 대학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알았다. 그녀는 한국의 LGBT 커뮤니티를 찾아보았지만 혈연 관계는 금기였다. 유해는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가 쓴 노래 가사는 낯선 사랑, 피를 나눈 그림자였다. 콘서트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유경이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유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화를 피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과거를 원망했지만 유경에게는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행복이란 게 뭘까? 유경은 유해를 피하려 애썼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다. 밤마다 유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유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경의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경아, 제발 이야기해. 유경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혜연이, 우리는 그만해야 해. 유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이제 나를 그렇게 불러. 그 말에 유경의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에서 유해가 말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엄마의 비밀이 우리를 연결했어.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운명. 이건 저주야.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족, 사회, 모든 게 반대할 거야. 유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는 싸워야 해. 사랑은 강해. 하지만 유경은 손을 뺐다. 나는 약해. 미안해. 이별의 아픔이 시작되었다. 유경은 공부에 매달렸다. 그녀는 한국 문학을 통해 위안을 찾았다. 김소월의 시처럼 그녀의 사랑은 가실이 졌다. 떠나야 할 사랑. 친구 하나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유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봄 감기야. 유해는 음악 활동을 늘렸다. 그녀는 인디밴드와 함께 서울의 클럽에서 공연했다. 노래 속에 유경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너의 눈빛이 내 영혼을 흔들어. 관객들은 열광했지만 유해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녀는 더 힘들어졌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혜야, 유경이를 만나봐. 너희 둘 다 내 피를 나눴어. 서로를 지켜줘. 유해는 울었다. 엄마, 우리가 사랑했어. 그게 문제야. 고백의 순간이 왔다. 어머니의 생일에 유해는 유경을 병원으로 불렀다. 유경은 망설이다 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엄마,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경아,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거야. 유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유해가 옆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의 눈물이 섞였다. 그날 어머니가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젊었을 때 실수를 했어. 혜의 아버지와 헤어진 후 경의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도 떠났어. 나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미안해. 너희 둘 다 이유경과 유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혈연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사랑의 불꽃은 여전했다. 퇴원 후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어머니의 제안이었다. 너희 둘이 함께 시간을 가져봐. 제주의 바다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씻었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유경이 말했다. 혜연이, 아니. 유혜야. 나 아직 사랑해. 유혜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하지만 어떻게 할까? 그들은 바다를 보며 고민했다. 한국의 문화에서 자매의 사랑은 금기였다. 하지만 제주의 자연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여행 중 충돌이 일어났다. 유혜가 우리 함께 살자라고 하자 유경은 안 돼. 아버지가 알면. 유혜는 화를 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이건 배신이 아니야. 진실이야. 유경은 울며 달아났다. 해변에서 혼자 앉아 그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유혜가 찾아왔다. 미안해. 서두르지 않을게.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제주의 올레길에서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유경의 어린 시절, 유혜의 음악 꿈, 모든 게 공유되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눴지만 다른 삶을 살았어. 유혜의 말에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유경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 오랜만이야. 혜진.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유경과 유혜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둘이 자매라니. 기쁘네. 하지만 사랑의 비밀은 숨겼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그들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었다. 유경과 유혜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카페, 공원, 때로는 유혜의 스튜디오에서. 하지만 숨기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유경의 친구가 의심했다. 요즘 누굴 만나? 표정이 밝아. 유경은 그냥 새로운 친구라고 둘러댔다.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반전이 일어났다. 유혜의 콘서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유혜의 옛 연인이었다. 혜야, 나 돌아왔어. 유혜는 당황했다. 유경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다. 너 남자를 사랑했어. 유혜는 설명했다. 과거야. 이제는 너뿐이야. 하지만 유경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는 바이섹슈얼이었어? 왜 말 안 했어? 이 오해는 싸움으로 번졌다. 유경은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됐어 라고 소리쳤다. 유혜는 울며 대답했다. 아니, 너를 사랑해. 과거는 과거야. 유경은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밤새 울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더 커졌다. LGBT로서의 정체성, 혈연의 딜레마, 모든 게 그녀를 괴롭혔다. 유혜는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했다. 엄마, 어떻게 해? 어머니는 진심으로 대하면 돼. 사랑은 용서야. 유혜는 유경을 찾아갔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 유경이 나오자 꽃을 내밀었다. 미안해. 모든 걸 털어놓을게. 유경은 받아들였다. 그들은 한강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유혜의 과거, 유경의 불안, 모든 게 드러났다. 감정의 깊이가 더해졌다. 가을에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했다. 해운대 바다에서 유경이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 유혜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그들을 압박했다. 충돌의 절정. 유경의 아버지가 비밀을 알게 됐다. 편지를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혈육인데 어떻게? 유경은 무릎 꿇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갔다.
가족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여보, 아이들을 이해해줘. 아버지는 고민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시간이 필요해. 유해는 음악으로 표현했다. 새 앨범을 냈다. 타이틀곡은 혈육의 사랑. 가사는 감동적이었다. 피를 나눈 너, 내 영혼의 반쪽. 콘서트에서 유경이 무대 뒤에서 지켜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그들의 관계는 성숙해졌다. 유경은 졸업을 앞두고 작가의 꿈을 키웠다. 유해는 음악가로 성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LGBT 권리운동에 참여하며 그들은 힘을 얻었다. 이태원의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자유로워. 유해의 말에 유경은 미소 지었다. 반전의 또 다른 층. 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새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 어머니, 유경, 유해.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축복할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나도 받아들일게. 가족의 화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외부의 배신. 유해의 매니저가 비밀을 유출했다. 언론에 딘기 음악가의 금단의 사랑 기사가 났다.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혈연관계. 역겹다. 댓글들이 달렸다. 유경은 우울증에 빠졌다. 이제 끝이야. 유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사랑은 진심입니다. 혈연이지만 사랑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한국의 LGBT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유경은 글을 썼다. 낯선 사랑의 비밀이라는 소설.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되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이런 사랑도 있구나. 고조의 끝. 유해가 제안했다. 우리 해외로 가자. 자유로운 곳으로. 유경은 망설였다. 가족은.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후 그녀는 결심했다. 함께 가자. 봄이 다시 왔다. 어머니의 장례 후 그들은 슬픔을 이겨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를 지지할게. 가족의 지지가 힘됐다. 유경의 소설이 영화화됐다. 감독이 이건 한국 사회의 반성디라고 했다. 상영회에서 유경과 유해가 함께 앉았다. 관객들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여전한 갈등. 보수 단체의 시위. 금단의 사랑 반대. 유해의 콘서트가 취소됐다. 그녀는 좌절했다. 왜 우리를 이해 안 해? 유경이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할 거야. 그들은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사회적 변화의 조짐. LGBT 법안이 논의됐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줬다. 개인적 성장. 유경은 작가로, 유해는 음악가로 꽃피었다. 우리 사랑이 예술이 됐어? 여름의 끝. 그들은 캐나다로 이민했다. 토론토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사랑할게. 유경의 말에 유해는 키스했다.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다. 행복하니? 네, 아빠.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다. 소설, 음악, 모든 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 인문적 결말. 그들은 혈연이 아닌 영혼의 연결을 믿었다. 한국 사회가 변하는데 기여했다. 행복한 엔딩, 하지만 여전한 도전. 사랑은 계속된다.